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시기 고맙습니다. 민경욱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마지막에 있는 네 음절만 따라서 3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 명령이다, 부정선거 규명하라 그러면 규명하라를 3번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국민의 명령이다, 부정선거를 규명하라. 우리는 불법적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진중, 진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라. 우리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다.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라고 해서 타이머를 맞춰놨습니다. 시간 주는데 그 넘기는 사람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딱 시간이 올리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누구로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들에 따라서는 제가 KBS 9시 뉴스 앵커였다, 청와대 대변인이었다, KBS 워싱턴 특파원이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고 계십니다. 혹은 국회의원을 잘 했었다, 국회의원 하면서 당 대변인도 했다, 이렇게 알아주고 계십니다. 근데 요즘에 저희 지인들과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봐요. 알아보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저는 안 그러고 옆에 있는 분들이 장난삼아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은 저도 궁금해요. 뭐로 기억해 주실지. 근데 요즘에 이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은 있잖아요, 부정선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일을 해왔지만 제 인생에서 이 부정선거를 세상에 좀 알리고자 한 것, 이것이 큰 일이구나, 이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니, 요즘이 무슨 세대인데, 어떤 시대인데 지금도 부정선거를 갖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느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에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미국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떨어진 다음에 4년간 와신상담 절치부심 끝에 다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부정선거가 있었다! 부정선거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색출하고 처벌하고 다음에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정선거는 있었습니다.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그 사람들의 면면을 봐도 그래요. 제가 한국에서는 제일 먼저 부정선거 갖고 싸우기 시작했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손가락질 하시는데, 제가 그 옛날에 5년 전에 새벽 기도에서 이 부정선거와 싸우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은 이후에 제가 그거를 탁 껴안고 싸우면서 마음 먹은 게 있는데, 지금부터 내가 싸워가면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많은 조롱과 멸시를 할 것이다. 그래도 참자. 이거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실 것이다. 이래서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저의 마음을 이렇게 굳게 먹고 견뎌왔습니다. 견뎌왔는데 저 혼자 싸울 때는 외로웠죠. 다음에 저를 보는 시각이 여럿 있습니다. 저 사람이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지금까지 반듯하게 살아왔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유, 저 사람 저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니까 좀 또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똑똑하면, 그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서우면 상대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메신저, 그 말하는 사람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프레임에 딱 가둬요. 그러면 그 사람 입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지 않게 됩니다. 자, 저는 그렇다고 그래요. 자, 시간 순으로 하면 제가 2010
2020년에 부정선거 싸움에 뛰어든 이후에 한국에서 많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았습니다. 언론이 무시했고 경찰과 검찰이 무시했고 다음에 법원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여론 언론에서 써주지 않는 것 이게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백악관에도 들어가고 법원, 대법원, 의회 다음에 UN 본부까지 가서 제가 부정선거에 대한 이 실상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가 백악관에 들어가서 그 비서들을 만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부정선거 실태를 알렸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관심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죠. 왜냐? 자기는 제가 9월 달에 갔는데 9월 달 2달만 있으면 재선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 동양에서 온 한국에서 온 웬 정치인이 와서 좀 이상한 얘기를 하나보다 자기가 억울한 얘기를 하나 본데 나랑은 관계가 없어. 그런데 제가 그때 얘기했어. Be aware or be next. 너희들 준비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대비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희생양은 너희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1월 달에 전국적인 부정선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을 때 실감했을 거예요. 아, 그 민경욱이라는 친구가 와서 얘기했던 거 그게 헛소리가 아니었구나. 그게 중국이 됐든 그 누가 됐든 전국적인 그 범위로 전 세계적인 스케일로 부정선거라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 미국의 현직 대통령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 부정선거는 정말로 무서운 것이구나 하고 그분이 부정선거 싸움 대열에 함께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만약에 또라이라고 한다면 그분에 대해서도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뭐 트럼프도 또라이잖아요. 자, 그럼 이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미국에서 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1년 2개월 만에 부정선거 재검표를 했어요. 재검표는 원래 6개월 안에 다 끝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14개월 만에 부정선거 그 재검표를 실시했습니다. 재검표가 있은 다음에 제가 황교안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찾아가서 대표님 부정선거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황교안 대표께서는 공안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 다음에 국무총리, 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부정선거 싸움에 합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합류하셨지요. 그분도 이상합니까? 황교안 대통령도 이상한가요? 황교안 대통령께서 대통령이란다.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대표께서 그분이 이렇게 행동거지가 방정맞고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부정선거를 위해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싸워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도 아직 모자란다고 생각하신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직 대통령은 최고의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 정보는요, 생활하다 보시면 아실 텐데 정보는 휘발유 같아요. 그래서 정보는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요. 밑에서 놓치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위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다 알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의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자기 목숨을 걸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쯤이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 예, 이 대통령 보세요. 저 KBS 9시 뉴스 앵커의 청와대 대변인, 국회의원 당 대변인이었던 민경욱,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다음에 여기 와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신 황교안 대표, 다음에 현직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모아서 부정선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구석구석은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구석구석을 모른다고 해도 저런 사람들이 목숨 걸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할 때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한 명, 제 사랑하는 제 친구 박경호 위원장이 있습니다.
당협위원장,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박경호 위원장은 저의 대학교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박경호 친구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런 칭찬을 하면 법에 걸리나고 물어봤어요. 근데 무슨 지금 무슨 뭐 출마한 것도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박경호 우리 그 위원장은, 당협위원장은 연세대학교 역도부 출신입니다. 몸이 건강해야지 마음이 건강해요. 역도부 출신에 저도 골프를 치는데, 아니 골프는 좀 덜 쳤으면 좋겠는데 골프도 잘 쳐요. 테니스도 잘하고, 다음에 노래도 잘합니다. 노래도 잘하지. 전 그 정도인 줄 알았더니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연설하는 걸 들었는데, 아니 대중연설은 또 어쩌면 그렇게 잘합니까? 네, 이 우리 자랑스러운 박경호 친구는 제가 5년 동안 직업도 없이 힘들게 지난다는 거 알고 친구들끼리 만나면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 다음에 집에 가려고 그러면 야 대리운전비 해. 그래서 주머니에 10,000원짜리도 몇 개 집어넣고 하는 게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 우리 박경호 친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박경호. 예, 우리 박경호 친구를 위해서 맛있는 거 사주고 대리비 주고 하는 그런 좋은 일을 앞으로도 계속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박경호 친구가 부정선거가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증거 하나만 제가 한번 대볼까요? 뭐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이 무슨 법칙, 수학의 법칙,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이 듭니다. 대수,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에 이렇게 모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이걸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집단, 이 모집단 속에서 이렇게 충분히 많은, 여기 한 200명이라고 하면 한두 명 말고 한 20명, 한 40명 이렇게 뽑아서 이 어떤 성격을 조사를 하면 이 전체에 있는 분들과 비슷해진다. 이 표본 집단의 크기가, 뽑아내는 분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한두 사람 말고 한 10분의 1 혹은 뭐 절대수로 한 3,000명쯤 된다면 그거는 전체, 아무리 큰 집단이라도 그 집단의, 전체 집단의 성격에 수렴한다, 같아진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우파예요. 다음에 대전에 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뽑아서 뭘 물어보고 여러분 전체에서 물어본 것과 비교를 하면은 그 몇 분 뽑힌 분의 성격과 그 전체 분의 의견과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게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가 육개장을 끓입니다. 육개장을 끓이면 양지머리를 사다가 푹 과요. 그 고기 국물은 놔두고 고기를 건져가지고 볶아요. 기름을 둘러가지고 볶아요. 다음에 그거를 맛있게 볶은 다음에 고추기름 볶은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거기다 파도 집어넣고 마늘도 집어넣고 뭐 고춧가루도 집어넣고 해서 팔팔 끓입니다. 근데 그게 한 가마솥이에요. 그러면 딱 떠요. 각 그 육개장을 뜹니다. 그럼 어느 육개장에는 파가 많이 들어가고, 어느 육개장에는 고기가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어느 육개장에는 당면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맛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전체 간은 어때요? 비슷해야죠? 예, 한 가마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비슷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가 똑같습니다. 한 가마솥에, 한 지역구에 있는 분들, 가마솥, 그 지역구에 있는 분들은 같은 모집단인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자기가 사는 곳이 한 군데예요. 자기 지역구예요. 그래서 그 지역구에 당면 과자가 뭔지 압니다. 그래 뭐 우리가 뭐를 더 유치해야 되고, 뭐가 모자라고, 뭐 물이 좀 깨끗하게 들어왔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거기에 누가 출마하는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적어도 4년 동안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같은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고 지역적 핵심 과제를 알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투표를 하면 사전 투표를 하는 분들, 당일 투표를 하는 분들이 약간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차이는 미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한 분과 당일 투표를 한 분이 전부 다 섞여가지고 했던 전체의 투표율이, 만약에 박경호, 민경욱이 나왔다, 그럼 박경호가 이겼다, 민경욱이 졌다, 그러면은 그 진 것이 사전 투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당일 투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수학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에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믿고 다 이런 거 짓는 겁니다. 수학의 법칙에 따라서 다 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딱 맞았던 그 대수의 법칙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벌어진 각종 투표에서만 이상하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나타났냐?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 사전 관내 투표, 관내 투표, 당일 투표가 거의 비슷하고 전체 득표율이 비슷해야 하는데 항상 10%씩 차이가 났습니다. 항상 10%씩 차이 나는 게 가능하냐?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항상 10%씩 차이 나는 것도 이상한데 항상 민주당 사람만 유리했습니다. 그게 어느 서울 보면 48개 지역구가 있는데 48개 지역구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48명의 민주당 후보자들은 항상 사전투표에서 유리했고 국힘당의 후보들 항상 사전투표에서 불리했습니다. 자,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런데 서울시 전체에 425개 행정동이 있습니다. 각 그걸 동으로 잘라봤어요. 동에서는 어떤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각 동에서도 항상 10%씩 민주당만 유리하고 국힘당은 불리했습니다. 아주 일률적으로. 여기 박경호 위원장이 계시지만 이 투표를 해보면 어느 동에서는 내가 열심히 안 해도 이상하게 높아요. 어디는 열심히 해도 이상하게 낮아요. 그다음에 어디는 이상하게 사전 투표가 높고 어디는 당일 투표가 높고,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게 살살 모여가지고 전체적으로 내가 몇 표를 이겼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일률적으로 어디 서울의 425개 동, 경기도의 599개 동에 일률적으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사전 투표에서는 항상 민주당 후보들이 유리했다.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죠. 이게 바로 소리가 울렸는데 제가 18분에 맞춰놨어요. 2분 더 있습니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잘못된 것은 어떤 사람이 와서 이상한 표를 집어넣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육개장을 한솥 끓여놨는데 여기서 같은 데서 떴다고 해서 맛을 봤더니 하나는 구수하고 맛있고 하나는 너무 짜요. 너무 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 두 개가 같은 솥에서 나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맛의 차이가 날 때는 저쪽 솥에서 어떤 놈이 뭘 이상하게 타와가지고 여기다 갖다 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이번 싸움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석방되셨죠? 다시 원직으로 복귀할 겁니다. 많은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나와서 싸워요. 여기 젊은 친구들, 20대 친구들이 나와서 싸웁니다. 20대, 30대가 나오면 싸움은 끝난 겁니다. 4년 동안 저희들이 5년 동안 거리에서 싸우면서 뵀던 분들은 허리가 꺾어진 7, 80대 노인 어른들이셨습니다. 이분들은 60년 전에도 나와서 부정선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를 쳤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60년 이후에 다시 나와서 그분 허리를 갖고 그 목소리를 외칠 때 전 가슴이 아팠어요. 젊은이들은 왜 안 나오느냐고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계몽령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부정선거라는 것이 있구나,
부정선거는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니구나. 부정선거는 외세와 독재를 부르는 만국의 병이구나 라는 것을 20, 30대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싸운다면 우리는 근소한 차이로 반드시 이깁니다. 이걸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부터 걱정 마라, 이긴다. 그러나 근소한 차이로 이긴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3.5%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바닷물에 있는 소금의 양이 3.5%입니다. 그런데 3.5%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합니다. 이 국가에서도 3.5%의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지속적으로 저항운동을 하면 그 저항운동의 뜻을 획득할 수 있다. 이것이 정치적 이론입니다. 이 경험에 맞춘 이론입니다. 지금 우리의 3.5%는 175만 명입니다. 지금 전국에 나와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 사람이 175만만 될까요? 훨씬 더 많습니다. 서울에 모이는 사람들, 경기, 인천 제가 다 다녀봤어요. 예? 인천, 경기, 울산, 포항, 대구, 대전 다 다녀봤습니다. 자, 거기에 모인 엄청난 구름 같은 사람들 175만 명이 뭡니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분이 5년간 싸워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가열차게 싸우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이기는 거죠? 네,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싸우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이 우리가 꽃구경 다니면서 즐거운 화사한 봄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부정선거를 규명하라. 우리는 불법적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진북, 친중,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라. 우리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희망이 있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싸우면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